신농본초경이라는 책이 이제 그렇게 이제 유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본인들의 주석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송나라 때의 그 중류본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요. 최초로. 왜 그러면은 금원사대가라는 사람들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느냐. 금원사대가 이동환 선생님이라든지 뭐 장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이 공부를 되게 잘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중류본초라는 책이 송나라 때 그 전국적으로 다 퍼졌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공부해가지고서는 이제 나온 거죠. 적어도 신농본초경이나 아니면은 중류본초 때에 과연 귀경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귀경은 금원사대가를 이렇게 지나면서 귀경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초에는 어떠한 효능이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치료한다. 약의 통로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이것은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인삼이다. 맛이 뭐 달고 원기를 보충을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인삼이 만들어내는 원기 에너지원은 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태음 폐경으로 들어간다. 수태음 폐경의 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누구냐. 족태음 비에서 수태음 폐로 해가지고서는 기운을 올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책에는 이제 비폐경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라비안 나이트 쪽 가보면, 중동 쪽 가보면은 그 인삼을 먹으면 발기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책에는 의학인문이나 뭐 약성가나 아무리 읽어봐도 인삼 먹어서 발기력 좋아진다는 건 없어요. 근데 중동 애들은 인삼이면 환장을 해요. 발기력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도 그러면 인삼이 홍파경, 족소음 신경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폐기가 원활하게 작동을 해주면서 홍파세 기운까지 좋아지게 해서 발기력을 강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이제 작용을 해주는 거죠. 중국 책에 딱 들어가면 시험 볼 때 항상 귀경을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산풍 한 장 몰아놓으면 다 그쪽으로 가요. 뭐 태양경. 감기니까 폐음경 이런 쪽으로 이제 쭉 갈 수밖에 없는 비폐 뭐 아니면은 방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한 글자만 틀리고 그 귀경이 이제 같이 몰아놓은 것들은 이제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귀경 쪽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본초 교수니까 시험은 내야 돼요. 시험 문제는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약재는 어느 경락으로 들어가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그냥 그 효능하고 주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창작이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제일로 합당하지 않는가. 기회가 다시면 그 집에 있는 이제 신농본초경 책이나 중류본초 같은 경우는 안 갖고 있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원본을 한번 보세요. 어떤 약재가 있으면 반드시 기미는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효능하고 주치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경락적인 부분은 없고 경락적인 부분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금원사대가 좀 상해본초 이런 경우는 이제 경락적인 부분들이 이제 꽤나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중류본초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 퍼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너무 귀경이론에 그 얽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공부를 하고 났더니 이 이야기 어떻게 흘러가더라?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귀경이 있으면 공부하기는 좀 좋죠. 대신에 이제 그것이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것을 작용을 하느냐.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그 생지형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청혈을 시켜주고 심장의 화를 꺼준다라고 했으니까 심장으로 가겠죠. 숙제하면 9번 뛰는 과정에서 색깔이 검어지니까 콩팥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숙제항을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할 때는 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족소음 신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말을 되게 잘하시는 장경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은 비위로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숙제항이라는 것도 비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비위로 안 들어간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실은 뭐 숙제항 먹어서 우리가 구중구폭을 되게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량으로 쓰게 되면은 소화 부담이 좀 있어요. 그거 먹고 이제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거를 먹고 정혈을 만들어내니까 이거는 비위약이다라고 이제 장경학 선생님도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보면 돼. 오리엔테이션 오늘 처음 하는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조금 그 이해가 안 되라든지 좀 어렵다든지 하는 거 있으시면 얘기 좀 한번 해줘보세요. 없어요? 그 다섯 번째 성질이라고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성질? 알로에 같은 경우가 뭐 사막에서 자란다 라고 하면 뜨거운 걸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토사자 같은 경우는 눅눅한 습지에서 자라니까 조습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제 그런 거죠. 군뱅이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초가집을 털면 거기서 군뱅이가 나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군뱅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요즘 말을 하면 압구정 아파트야. 요즘 말로 하면 제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초가집 털어서 나오는 제조가 상품의 제조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이제 똥군뱅이, 똥수간에서 나오는 군뱅이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품의 제조라고 하거든요. 하품의 제조는 색깔이 좀 어둡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태음인들의 묘약이 이제 제조 아닙니까? 그래서 태음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간경화, 간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응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경화가 되면은 영양 공급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고단백을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조를 써요. 근데 제조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조가 이렇게 뚫고 들어간답니다. 고단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음인들 간경화에 제조를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뚫고 들어가는 성질, 그러니까 약재 자체의 성질이에요. 성격. 이 약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발기력 강화시켜주는데 해면 조직에 이제 당뇨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어서 해면 조직에 이렇게 막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이제 발기력이 떨어지는데, 그런 경우에도 구인이라는 약이 있죠. 지렁이인데 이제 지렁이 대가리 쪽, 그쪽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만 모아가지고서는 약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게 본원 처방 중에 구인공진날이라는 처방이 그거거든요. 원래 그게 이제 심장 질환을 치료해주는 약인데 부작용처럼 돼서 이제 발기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습성, 성격, 형색, 기비, 성에서 기가 있잖아요. 그럼 기가 있는데 굳이 또 성을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 약 자체의 성격, 이거를 되게 많이 이제 얘기한 것이 청나라 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약재는 마항을 심으면은 겨울에 눈이 내려도 마항이 있는 데는 눈이 다 녹아버린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하려면 산지 쪽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바깥에 나가서 약재도 좀 보고 진짜 현지에서 약재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산수유가 보험에 묘약이 된 이유는 옛날 책에는 그렇게도 나와 있어요. 산수유를 다 여자들이 입으로 해서 이렇게 씨를 뺐거든요. 여성들의 타액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의 묘약이다. 멀리 여행을 떠날 때는 산수유를 먹으면 안 된다. 사고 치다는 얘기죠. 양기가 흥양이 되면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날 때 이제 남자가 이제 사고 치는 경우도 있다. 그 성격이라고 하는 거, 성질이라고 하는 거, 그것들은 개별적인 특성들 이해를 해줘야지.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우리 다 이과생들 아닙니까? 이과생들 뭐 이렇게 딱 떨어져야 돼. 떨어지는 내용이 기미론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미론으로 다 맞춰보려 했더니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영림사 본처 책이에요. 그러니까 효능별로, 효능주치별로 이렇게 몰아놨기 때문에 기미가 거의 다 유사해요. 강화라고 독활 뭐 이런 것처럼 태양하고 수음 이렇게 분별이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상관없는데, 방풍, 형계, 소염 뭐 이렇게 해서 다 몰아놓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나눠서 쓸 건지, 실제 약을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처방을 골라서 이렇게 고처방만 쓰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뭐 가감을 붙인다든지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약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에 빠지게 돼요. 형색기미성으로 자꾸 약을 접근을 해주셔야지 공부가 이제 많이 늘게 됩니다. 혹시 또 다른 거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럼 그 성질을 많이 얘기해주는 공처 수집은 어때요? 청나라 때 쪽은 거의 다 그래요. 그때 실사구시 쪽으로 이제 가니까 사양을 먹으면은 왜 정력이 좋아지느냐. 사양노루가 잘 때 코를 갖다가 그 성기에다 대고 잔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그런 쪽 얘기들이 별로 없었어요. 청나라 때부터 이제 실사구시 뭐 이렇게 하면서 실압 쪽 나오면서 그렇게 하는 책들도 이제 꽤나 많아졌어요. 신농문추경이 재해석이 되는 거죠. 당에 아픈 약성가는요, 만병엽증 약성가가 8글자씩 돼 있어요. 인삼, 미감, 대보, 원기 이렇게 8글자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취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칠원절구를 좋아하나 봐. 인삼, 미감, 대보, 원기에서 대자를 빼요.
그래서 이제 인삼, 미감, 보원기. 그래가지고 방향아픈 약성가는 이제 만병의 춘 약성가에서 그냥 무조건 한 글자씩 뺀 거예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